긴급 속보, 북중 무력 충돌 시작. 북한의 선제 공격, 중국 전체를 충격. 중국은 완전한 실패다. 북한 경비정이 최근 자국 영해를 침범해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실탄 사격을 가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대북 소식통은 21일 데일리 NK에 지난 11일 북한 경비정이 조선 바다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던 중국 어선을 향해서 총알 세례를 퍼부은 일이 있었다. 이로 인해 중국인 어부 3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당시 중국 어선들은 황해남도 해주시와 옹진군 부근 북한 서해 앞바다를 돌며 불법 조업을 벌이고 있었다. 중국 어선들은 대부분 선단을 이뤄 고기잡이에 나서는데 당시에도 10여 척의 어선이 모여 함께 조업하던 중 한 척이 단속에 나선 북한 경비정으로부터 총탄 공격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해당 어선에 타고 있던 중국인 어부 3명이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북한 경비정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뇌물을 받기 위해 의현만 할 뿐이었다. 경고. 사격을 하다 총탄이 배에 맞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이번에는 실제 사람에게 총을 쏴 죽이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소식통은 지난 7월 말 압록강 하구에서 발생한 북한 경비정과 중국 어선 간 충돌 사고가 이번 사건의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보복성 공격의 성격이 짙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앞서 본보는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달 말 북중 접경 지역인 평안북도 신의주 압록강 하구에서 중국의 불법 조업 어선 4척이 일렬로 띠를 이뤄 북한 경비정을 들이받아 7명의 경비대원이 바다에 빠지고 일부가 실종됐다고 전한 바 있다. 중국 어선들은 불법 조업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상당량의 뇌물을 요구한 북한 해안경비대의 불만을 품고 힘을 합쳐 경비정을 들이받은 것인데 당시 이 사건은 북중 양측에서 모두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는 것으로 무마됐다. 이번 북한 경비정의 총격을 받아 사망자가 발생한 중국 어선은 함께 선단을 이루고 있던 다른 중국 어선이 견인해 갔으며 중국 당국은 이번 일을 크게 키우지 않기 위해 사건을 조용히 덮으려는 분위기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한편 중국 당국은 흉흉한 사건이 잇따르자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와 맞닿는 랴오닝, 류녕, 성 단동 앞바다로의 어선 출항을 당분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소식통은 지난 6월에 단동 앞바다에서 사람 없는 어선 한 척이 발견됐는데 그 안에 사람 귀로 보이는 조각과 핏자국이 남아있었다고 한다. 중국 정부가 나서서 조사하고 수소문한 끝에 조선 해양경비대의 소행으로 파악됐으나 사건 해결을 위한 뾰족한 수가 없어 흐지부지 됐다고 말했다.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평안북도 소식통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여파로 밀수가 막히고 뇌물 수입도 줄어든 북한 군인들의 삶이 팍팍해지면서 이 같은 어수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염병 코로나19 때문에 바다에 나가지 못한 군대들이 돈을 벌지 못하자 더욱 포악해지고 있다. 해적질에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하고 있어 중국인들도 무서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 선박 해외 운항 재개, 신암 녹강대교 인근 도로 포장공사. 북한 선박들의 운항이 최근 조금씩 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북한과 중국을 연결하는 신암 녹강대교 일대 북한 측 도로에선 포장공사가 진행돼 두 나라 교역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만 북중 접경 지역의 야적장 등의 모습은 여전히 한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북한을 떠나 공해상 혹은 중국 항구에서 발견된 북한 선적 선박은 최소 7척입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리네 트래픽 자료에는 북한 선적의 미네호와 롱리치 5호, 자성 2호 등 4척의 선박이 중국 룽커우 항과 다른
시다오항 등에 입항하거나 입항을 앞둔 상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밖에 태평산호와 자력호 등은 22일 현재 중국 웨이하이항 인근을 지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으며 회령호는 한국 제주도 남쪽 약 200km 해상에서 남쪽 방향으로 항해하고 있습니다. 마린 트래픽 자료에는 이들 선박 외에도 안산호와 청암호 등이 이달 초 대한해협과 한국 동해 울진항 동쪽 약 200km 지점을 지나면서 선박 자동식별 장치 AIS를 잠시 노출한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앞서 북한 선박들은 지난해 7월 북한이 국경 봉쇄를 한층 더 강화하는 조치를 취한 이후 사실상 운항을 중단한 모습이 관측돼 왔습니다. 그런데 약 8개월 만에 선박 여러 척이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 바다에서 포착되면서 어느 정도 선박 운항이 재개된 게 아니냐는 추정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북한 선박이 약 8개월 만에 처음 해외 항구에서 안전검사 기록을 남긴 점도 주목되는 변화입니다. 선박들의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 도쿄 MOU 위 자료에 따르면 북한 선박인 련화 3호는 지난달 28일 중국 옌타이 항구에서 안전검사를 받았습니다. 북한 깃발을 단 선박들은 지난 7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항에서 마지막 검사를 받은 이후 단 한 척도 안전검사 기록을 남기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선박 한 척이 안전검사를 받으면서 선박들의 운항이 다시 재개됐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 해관총서가 지난달 북한의 대중수입액이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으로 1천만 달러를 넘긴 1,297만 달러라고 밝히면서 일각에선 이를 두 나라 무역 재개의 신호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선박들도 운항을 재개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그 같은 관측에 힘이 실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양국 무역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돼온 국경지역 무역은 아직까진 재개 조짐이 관측되지 않고 있습니다. VOA가 1일 단위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랩스 위 자료를 확인한 결과 북한과 중국을 연결하는 조중우이교 인근 중국 측 세관 야적장은 가장 최근인 21일까지 트럭이 한 대도 없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또 지난달 3월 16일 맥사테크놀로지가 촬영해 구글어스에 공개된 신의주 일대 위성사진을 살펴보더라도 예년과 달리 조중우이교 북한 쪽 부근 도로에서 발견되는 트럭의 숫자가 단 6대에 불과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본격화되기 이전이나 대북 제재 이전 시점까지만 하더라도 신의주 일대는 중국으로 넘어가거나 중국에서 막 넘어온 트럭들의 행렬로 가득했었습니다. 종합해보면 선박을 통한 북한과 중국 사이의 교역은 어느 정도 재개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육로를 이용한 양국의 무역은 아직도 중단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2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지난달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 상당수가 비료 등 소비재 품목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물품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료 등 비소비재 품목이 선박을 통해 유입됐지만 아직까지 육로 등을 통한 소비재 품목 수입 재개는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정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설탕처럼 시장에서 유통되는 소비재 품목들은 국경 봉쇄 상황 속에서 육로를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지 못했다며 북한의 상인들은 어떻게든 설탕을 들여와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북중 교역이 소폭 상승했다는 사실과 함께 양국의 국경이 개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로선 실제 북한 당국이 국경 문을 열지 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과 중국 사이를 연결하는 시남 녹강대교에서도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돼 개통을 앞뒀는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맥사테크놀로지사의 지난달 16일자 위성사진에 따르면 시남 녹강대교의 북측 도로는 이전까지 중국 방향 도로만이 포장 공사가 돼 있었지만
이날은 신의주 방향 도로도 포장이 된 듯 회색빛깔을 띠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스팔트가 깔린 듯 짙은 회색인 중국 방향 도로와 달리 신의주 방향 도로는 아직 밝은 색상이어서 바닥에 시멘트 작업만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북한과 중국은 지난 2014년 시남 녹강대교를 완공했지만 포장 공사가 완료된 다리와 달리 정작 다리 끝 북측 도로는 곧바로 논밭으로 이어진 상태로 방치됐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9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도로 공사가 시작돼 지난해까지 일부 포장 공사까지 끝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해당 공사가 중단된 듯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중 어선 배 경비정의 피격, 서해 조업 중 포탄 2발 맞아 서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이 북한 경비정으로 추정되는 선박에 의해 피격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7일 오전 9시 40분께 백령도 서쪽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 선명미상 이 확인되지 않은 선박이 쏜 2발의 포탄을 맞았다. 이 사건으로 중국 어선에 타고 있던 쿵모 씨 44가 크게 다쳐 백령병원을 거쳐 인천 인하대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쿵 선장은 양팔과 오른쪽 대퇴부 등의 파편을 맞아 인하대병원에서 파편 제거 수술 등을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피격 해상이 한국 영해인지 북한 영해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격한 포탄 20mm으로 보아 한국 경비정이 아닌 북한 경비정에서 쏜 것으로 보인다. 며 한국 해군의 20mm 포탄은 외피가 노란색이나 중국 어선이 맞은 포탄의 외피는 노란색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과거에도 북한 경비정이 북한 영해를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하다가 달아나던 중국 어선을 향해 발포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4. 배 경비정 중 어선 단속 중 NLL 침범 해군 경고통신 등 한때 긴장 북한 경비정 한 척이 25일 서해 북방안개선 NLL을 침범해 남북한 군 간에 한동안 긴장이 감돌았다. 군 관계자는 오전 11시쯤 북한 경비정이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백령도 동방 NLL을 최대 0.2 노티컬 마일 0.36km 침범했다고 밝혔다. 이 경비정은 우리 해군 고속정의 경고통신을 받고 11시 7분 NLL을 넘어 북상했다. 북한 경비정이 NLL을 넘은 것은 6월 14일 이후 4개월여 만이다. 군 소식통은 북측 수역에서 조업해야 하는 중국 어선이 NLL 남쪽으로 내려오자 북한 경비정이 단속을 위해 NLL을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며 경비정은 중국 어선 한 척을 납포해 올라갔다고 밝혔다. 당시 인근 해상에서는 중국 어선 70여 척이 조업 중이었다. 지난 6월 북한 경비정의 NLL 침범도 중국 어선을 단속하다 벌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군은 2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북 군산기지에서 주한 미7 공군과 함께 맥스 썬더 훈련을 실시한다. 양국이 매년 2차례 실시하는 연합훈련이다. 올해 처음으로 우리 군의 공중조기 경보통제기 피스-I가 참가한다. 지난해 9월부터 도입하기 시작한 피스-I는 24일 4대가 모두 공군에 인도됐다. 미7 공군이 주도하는 이번 훈련은 한국군 주력 전투기 F-15K, KF-16과 미군의 F-16 등 항공기 62대가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다. 해군과 해병대도 2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경북 포항 인근 해상과 해안에서 합동 상륙 훈련을 실시한다. 해군 독도함의 해군 전술항공통제본부가 야간 상륙작전과 통합화력 운영을 지휘한다.